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햇빛과 폭염으로 인해서 장마가 언제쯤 오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와 남해안의 굵은 빗방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지각 장마인데요. 12년 만에 전국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장마가 이어지는 건지 또 장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얘기가 기사도 나오고 뭐 네. 방송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장마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마 시작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날씨의 상대성인 거죠.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네. 무슨 말이냐.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그렇게 많이 쏟아졌고요. 왔나요? 경남 남해안 지역도 200mm 안팎의 비가 내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비가 계속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상청에서 생각했거든요. 2009년에 장마 예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장마의 예측도 많이 힘든 것도 있기도 하지만 네. 이 비가 내리는 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맛비의 정확한 그 어떻게 보면은 정의는 장마전선상에 의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양이 꼭 많아야 되거나 뭐 하는 그런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장마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비를 좀 여름비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자. 네. 네,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장맛비보단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8월의 강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지금 추세가 이미 1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의 이름을 붙여주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중부지방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아직까지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의 장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달라졌습니다. 장마의 그 고유어가요. 오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란비요? 네, 오라는 오래라는 우리말의 고유어고요. 그 비라는 거는 이제 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오랫동안 장기간 내리는 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한 32일 정도 한 달 동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는데요. 기상학적인 어떤 정의는 아닙니다만 네. 언론에서 참 장마의 이름을 매년 이쁘게 지어주시잖아요. 어떻게 붙이고 지각 장마, 네네. 반쪽 장마, 약간 귀엽죠,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에는 뭐 동시 장마 뭐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올해 장마를 좀 표현을 할 때 네. 이 모든 수식어들을 모두 사용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예. 이번 장마 지각 장마 맞죠? 일주일 정도 늦었습니다. 네. 대개 보통은 이제 제주도는 6월 19일 정도가 됐을 때 장맛비가 시작이 되고요. 예. 남부지방은 6월 23일 그리고 중부지방은 6월 24일이면 비가 시작되는 게 보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 공기가 한반도 부근에 좀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못 올라왔군요. 그러면. 그렇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장마 전선을 좀 약간 북상시키는데 큰 네네. 역할을 하는데 예. 찬 공기에 밀려서 계속 올라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활성화가 돼서 네네. 또 이번 주에도 왜 기상청의 예보보다 조금 갑자기 또 일찍 시작됐다 뭐 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찬 공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층에 우리나라 상층 5.5km 상공에 영하 12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물러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영하 6도 선으로 조금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런 찬 공기의 영향 때문에 좀 올해의 장마의 패턴이 시작도 늦었지만 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기로는 장마가 이제 보통 한 32일 정도 유지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32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7월 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지만 사실 현재 좀 예보를 하기로는 좀 장마 기간을 좀 짧게 보고 있는 짧게요? 전문가들도 계시고 네네. 아니면 예년 수준으로 갖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뭐냐면 그만큼 사실 장마를 전망을 할 게 보이지 않는 공기 안에서 장마 전선을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쉬운 선이 부분은 진짜 명확하게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비의 성격이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조금 많이 유념을 하셔야겠는데요. 네. 앞서 반쪽 장마라는 말씀도 예, 드렸잖아요. 올해도 왜 해당이 되냐면 네. 마찬가지로 찬 공기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는데 보통은 덥고 습한 공기는 하층에서 들어오는데 네. 상층의 찬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었을 때 수직으로 발생되는 운이 강한 비를 내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쪽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2017년에도 나타났던 양상이었는데 네. 중부지방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으면 남부지방에 예를 들면 비가 안 온다든지 네. 폭염이 이어진다든가 예. 전혀 장마라고 하기에는 앞서 첫 번째 질문을 예, 제가 주신 드렸던 거와 것처럼, 같은 네.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차이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장마 전선이 좀 더 앞으로는 좁은 지역에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국지성으로. 집중해서 내리는 그런 형태를 올해에도 좀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네. 일반적인 장맛비는 한 350mm 정도, 그러니까 32일 정도 기간 안에 350mm 정도가 내리는데 네. 과거의 장마의 형태는 예를 들면 이 양을 양동이 10개로 균등하게 모아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양동이 부었다, 두 번째 양동이 부었다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양동이가 10개가 아니라 5개에 몰아서 한 번에 특정 지역에 세게.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전체적으로는 장마 전선의 양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줄고 있는 추세가 네.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전체적인 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호우 피해를 주는 그 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강한 비가 국지적인 내리죠. 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올해 장맛비의 양이 줄었다라는 말도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도 좀 걱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처음에 기사나 이런 것들 보고 좀 궁금했던 건 그 동시장마라는 네. 표현 그리고 12년 만이다라는데 네. 저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네. 얘기인가요,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장마 전선이 말 그대로 북상을 하면은 제주 남쪽 먼 해상에 있다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아, 밑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제주도에 비를 먼저 뿌리고 남부지방 비를 뿌리고 그리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또 쭉 확장을 했을 때 중부지방까지 올라오고 네. 그리고 완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됐을 때는 한반도 전체를 감싸면서 덥고 습한 진짜 완연한 한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적은 양이기는 했습니다만 자정을 지나고 나서 제가 계속 날씨를 살폈거든요. 예.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도로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네네. 10mm가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30mm 가까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까지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린 비이기 때문에 남부, 제주도, 중부 모두 이렇게 전체가 동시에 네.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는 건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12년 만에라는 거고요. 네. 과거에 1973년, 1983년.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10년 만에 좀 약간 주기적으로 나타났었고 네. 2007년도 거의 뭐 20년 만이기 때문에 아. 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또 그렇네요. 한편으로 그런 장마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부지방부터 장마가 내려오는 게 시작됐던 해도 한 두 해 정도 있었었는데요. 아. 1981년과 예. 1992년. 그러니까 장마의 모습이 해마다 좀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국지성 후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 아까 뭐 양동이 5개 모아서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비로 인한 피해. 예,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 대비가 중요한 이유가 비가 내리는 속도와 빠지는 속도와 어느 정도로 맞춰줬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양이 많아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빠지는 속도보다 내리는 비가 훨씬 더 많아지면은 이거는 나중에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제 하천 주변 같은 경우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대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호우가 2~3시간만 집중이 된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고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물론 뭐 좀 이제 일요일에 다시 네. 장맛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만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장마 기간이기는 하지만 장맛비가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 때 좀 미리미리 좀 범람하거나 침수하거나 하는 곳에 어디가 있는지 좀 미리미리 사전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침수 위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가급적 이런 비가 내린다고 할 때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수구나 배수구, 역류할 수 있는 곳들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고 무엇보다 네. 사전 점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보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보도 좀 더 주기적으로 기상청에서도 수시로 바뀌는 예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상 정보도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는 좀 수시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장마가 일주일가량 늦은 지각 장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지성 호우가 우려되는 만큼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